자, 일단 명제 스텝 3부터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명제 스텝 3의 1번입니다. 두 양수 xy가 둘의 합이 10이었을 때 xy는 양수인데 합이 11호군요. 밑에 주어져 있는 식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였습니다. x와 y에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최대값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뭐 다 하나하나 써보고 대입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일단 문자 수를 줄이는 건 정석이다, 그지? 문자 수는 많아서 좋을 건 없다. 문자 수를 좀 줄여보자. 따라서 y를 10-x로 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대입하면 루트 21-2x 더하기 루트 23에다가 y 대신에 10-x를 쓰게 되겠네요. 2배 빼묻다. 자, 2배를 빼먹었는데요. 안에 곱하기 2 그냥 써놓을게요. 자, 루트 21-2x 더하기 루트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 20대니까 3 플러스 2x가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치환이죠. y라는 걸 10-x라는 함수로 치환한 거잖아. 치환하면 항상 범위를 찾아줘야 돼. 범위를 설정해야 x의 값이 뭐 얼마와 얼마 사이다, 뭐 얼마 이상 얼마 이하다, 이런 범위가 나와줘야 우리가 주어진 식을 정리해서 범위를 찾아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겠죠. x가 양수라는 건 기본이고 y가 양수여야 되니까 네가 양수이기 위해서는 뭐다? x가 10보다 작아야겠다. 따라서 x는 0과 10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도 루트 2개 더해가지고는 우리가 식을 정리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루트를 없애는 획기적인 방법이 뭐예요? 제곱이죠.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될 어떤 함수값 fx가 있다라고 하고 너를 제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x가 10보다 작으므로 너도 양수고요. 0보다 크므로 너도 양수입니다. 루트하는 양수니까 고민할 거 없겠죠. 제곱한다. 자, 제곱하면 너 제곱 21-2x 뒤에 있는 항의 제곱 3 플러스 2x 더하기 2배 둘이 곱한 거 루트 21-2x 루트 3 플러스 2x. 자, 그럼 앞에 2x는 소거되고 24 더하기 2배 루트, 자 이거 뭐야 한꺼번에 쓸 수 있죠. 루트 안에 것끼리 곱해서 쓰면 21-2x 3 플러스 2x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루트 안에 있는 함수가 하나의 뭐다? 2차 함수일 거다. 그럼 이 2차 함수가 언제 최대를 가지는지 고민해보면, 자, 양수와 양수를 곱한 거니까 너 양수예요. 루트 값은 실수로서 존재할 수 있고 너가 루트 안에 있는 2차 함수가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한다면 뭐야 이거 소리 왜 잘 안 나와? 자,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fx 제곱이라는 우리가 구해야 할 식의 제곱된 값의 최대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너의 최대는 얼마냐 하면은 요거에 대한 최대 최소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너는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하느냐? 뭐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해도 되고요. 근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2분의 21인 2차 함수이고 최고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4 x제곱으로서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되겠죠. 언제 최대가 생긴다고요? 대칭축 꼭지점에서 생기게 됩니다. 즉 두 근의 중점이죠. 둘이 더해서 2분의 18 즉 9인데요. 나누기 2를 해주면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x가 얼마일 때? 2분의 9일 때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겠다. 따라서 최대값은 24 더하기 2배 루트, 자 x가 2분의 9니까 2x는 9입니다. 12 곱하기 너도 10이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야? 12에 2배 24의 합이니까 48.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 fx의 제곱의 최대값이 48이었고요. 이때 fx는 양수이므로 fx의 값은 최대 4루트 3이다.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 계산 잘 해놓고 마지막에 48 쓰지 않도록 정확하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 확인해서 답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다음은 이제 2번이죠. 2번은 다른 게 아니라 아마 B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 이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a는 x 더하기 y 이것에 뭐를 물어봤다? 최대값 물어봤고요. b는 xy인데요. 이것의 최소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또 최대가 이로 최소고? 자, 일단 보자. 우리 x 더하기 y가 필요하다, 맞지? 제곱의 합을 알고 있는, 물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2 이하라는 것만 알고 있지만. 자, 여러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하면 코시-슈바르츠 모양만 보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다? ax 더하기 by의 전체의 제곱이죠. 따라서 a가 x 더하기 y이므로 요 a랑 요 a는 다른 겁니다. 그냥 제가 코시-슈바르츠를 쓰기 위해서 한번 보여준 거예요. 헷갈리시면 pq로 바꾸시도록. 자, 우리 x 더하기 y의 범위를 알고 싶으니까 제곱의 합은 알고 있고 어떻게 식을 조작해서 만들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x 더하기 y의 전체의 제곱이 되도록 만들려면 1 곱하기 x, 1 곱하기 y여야 하므로 여기가 1의 제곱, 1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너는 2고요. 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네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a입니다. 즉 다시 a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a는 제곱된 것이 작거나 같다.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2의 2배인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누가? a가. 따라서 a의 값은 뭐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라고 할 수 있겠고 최대값 m은 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b는 x, y 곱이죠. 둘이 곱한 걸로 바꾸려면 여기서는 산술기하 평균으로 좀 접근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다시 제곱의 합이 일정하진 않지만 어쨌든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곱의 합은 2배의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하기죠. x제곱 곱하기 y제곱.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야? xy가 양수음수라는 말은 문제에서 하지 않았어요. 다만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했던 건 제곱은 0 이상 0보다 큰 값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 식이 성립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할 때 조심해야겠죠. 요거는 2 이하고요. 네가 뭐야? b의 제곱인데 2 루트 b 제곱이잖아. b제곱과 루트를 이제 날려줘야 되죠. 제곱과 루트를 날리는 과정 속에서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이 안 되므로 절대값을 붙여주셔야겠습니다. 즉, 이 절대값 b가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제곱의 합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b의 범위는 절대값 b가 1 이하가 됩니다. 됐죠? 여기서 b가 절대값이 되어야 된다는 거. 루트 안에 제곱된 식이므로 그냥 풀면 안 된다.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양수일 땐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절대값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이므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제곱의 합은 5가 돼야 되겠죠? 자, 양의 실수 ABC에 대해서 적용되어 있는 건데 P라는 건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가 음수일 때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고 Q는 X제곱분의 A 마이너스 X분의 B 더하기 C가 음수일 때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요. R은 x-1의 제곱이 0 이하일 텐데 그 r은 바꿔 말하면 그냥 x는 1이라는 원소 하나만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진리집합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p가 있겠고 진리집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p는 뭐 이렇게 범위로서 나오게 되겠죠. x바 x가 블라블라 뭐야 이 2차 부등식의 해겠고 Q도 x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누구? 이 2차 부등식의 해입니다. R은 좀 쉽죠. 뭐 이거 조건제수법으로 쓰지 않고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쓸게요. 1 하나 존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 뭐 P의 범위가 항상 존재하냐 하면은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2차 부등식의 해가 뭐 ABC가 모두 양수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네가 항상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 해의 범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집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기억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죠. R이 P의 부분집합이라면 해석하면
x는 1이 무슨 식을? p를 만족하면입니다. 이 부등식에 해가 된다는 것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대입하면 즉 a-b 더하기 c가 음수가 맞다는 얘기야. 됐지? a-b 더하기 c가 음수라는 것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지? 자, 이렇다면 이면 r이 q의 부분집합일 수도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r이라는 식은 x는 1인데요. q라는 식의 조건에 대입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고 1의 제곱분의 a 마이너스 1분의 b 더하기 c는 여전히 너와 같을 것이므로 음수라고 확인이 되었다. 된다. 그래서 이거 뭐야? 된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숫자 대입만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이걸 이해해버리면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니은 디귿을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지 좀 감이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물론 여러분 언어가 판별식을 생각해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이므로 이게 항상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합을 생각해 보면 두 근의 합은 a분의 b이므로 양수가 맞고 곱을 생각해 봐도 a분의 c이므로 양수가 맞죠. 따라서 실근이 존재할 거라면, 만약 존재한다면 두 실근 모두 양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근이 존재하고 그때 실근을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만약 실근이 존재한다면 그때 실근의 범위는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기억은 무슨 뜻이냐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1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요거를 해석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2차 함수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있겠죠? 이거 둘 다 양수라고 했다. 근데 1이 이 사이에 있는 거야. 됐지? 이런 상황인데 Q는 무슨 집합이냐면 잘 봐. 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는 제로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c는 q는 뭐야? x제곱분의 1이죠. 따라서 x제곱분의 a 마이너스 x분의 b 더하기 c는 0이자 양변에 x제곱을 곱하면 c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는 제로의 근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다가 알파분의 1을 대입하면 똑같은 알파를 대입한 식이 나오겠고 이거 기억해두면 좋겠다. 개수가 1차 항은 그대로 있고 2차와 상수항이 자리가 바뀌면 근이 뭘로 바뀌어? 역수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너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기준으로 범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더 큰지는 아직 몰라요. 자 근데 요런 상황이었으면 1보다 작은 알파와 1보다 큰 베타였다면 Q는 어떻게 되겠어요? 베타가 역수가 되면서 베타분의 1은 1보다 작아지게 되겠고 알파분의 1은 1보다 커지겠죠. 역수를 취해도 둘 다 양수인 건 여전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므로 1이라는 값은 음수인 범위에 존재하겠다. 따라서 기억이 맞는 말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설명했냐면 니은 디귿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라면, 즉 공통인 부분이 없다면인데, 애초에 P가 공집합인 경우 Q 또한 공집합이고, 이때 뒤에 있는 조건은 1이 P의 원소거나 Q의 원소여야 된다는 건 거짓말이죠. 이때는 거짓인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니 어쨌든 발레가 존재합니다. 넌 그냥 틀렸어요.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넌 그냥 틀린 거예요. 자, 근데 P가 공집합이 아니었을 때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즉, P의 범위가 알파와 베타가 있었고, 그렇다면 Q집합의 범위는 베타분의 1과 알파분의 1 사이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지? 참고로 알파가 베타보다 작으니까 역수치하면 알파분의 1이 더 커야 됩니다. 자, 근데 너가 공통인 부분이 없었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P가 1보다 큰 알파와 베타를 가졌었다면 Q는 1보다 작은, 0보다는 크겠지만 1보다는 작은 베타분의 1과 알파분의 1을 가졌을 거고,
이때 음수인 범위 여기와 여기에 공통 범위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됐죠? 요런 얘기입니다. 설령 반대일 수도 있죠. 알파 베타가 1보다 작았고 역수를 취한 애가 1보다 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공통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둘 다 음수가 되게 하는 공통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더라. 되겠지? 자, 그래서 공통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더라. 그 말인즉슨 뭐야?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은 P의 원소일 수도 Q의 원소일 수도 없다는 얘기죠. 즉 집합 R은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P 자체가 근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거짓말이 되겠지만 P가 만약 근이 이렇게 가지고 그럼 Q의 근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도 1이 사이에 없었다는 건, 둘이 공통인 부분이 없었다는 건 서로 역수를 취했을 때 뭐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일어나서 1보다 커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1보다 작은 건 커지고 1보다 큰 건 작아지고. 그래서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려면 지금 같은 느낌처럼 1을 사이에 낀가 두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디귿이 뭐야?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아하 이런 얘기죠. 알파 베타가 사이에 1을 낀가 놓고 있었어야 된다. 됐지? 그래야 뭐 베타분의 1이 알파분의 1이 알파보다 큰지 작은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Q의 범위가 중복되는 범위가 존재하려면 1은 반드시 그 안에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교집합의 범위 안에 즉 한 놈이 1보다 작았고 한 놈이 1보다 커서 역수를 취한 것도 1보다 작은 근과 1보다 큰 근 사이가 된다면 1은 반드시 둘의 공통 부분에 존재하게 되겠고 그 말이 무슨 뜻? R이라는 집합, 1이라는 원소가 P와 Q의 공통 부분, 교집합에 존재하더라.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4번은 접대 수업 시간에 했으니 혹시 잘 안 되거나 하시면 다시 한번 제가 풀이하고 풀이 한번 할까요? 아니면 영상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 한 번 더 해보죠. 두 정수 A와 B에 대하여 2차 방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제로가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가지면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이 존재하면 증명하시니까 일단 맞겠죠 뭐. A, B 중 정수입니다. 두 정수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 이번에는 귀류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잘 될지 모르겠네. 결론을 부정해보죠. A, B가 모두 홀수라고 하자. 자, 그럼 목표는 홀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네가 근을 가질 건데 뭐야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이 아니라 뭐 정수근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은 뭐 애초에 실근을 갖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난 이게 기류법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면 대우도 괜찮아요. 모두 홀수라 대우도 괜찮지. 대우는 뭐야? 모두 홀수라고 하니까 뭐가 네가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이 아니라 뭐 다른 근을 가져야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A, B가 모두 홀수라고 해보자. 아이고 목이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맞나? 한 실근을 알파라 하고 그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것에 한 정수근을 n이라 하자. 이렇게 할게요. 문제에서 가정을 하기를 정수근이 존재한다 라고 한 거니까 자 그러니까 뭐야 AB가 모두 홀수라고 해. 그랬을 때 이 방정식에 한 정수근이 존재한다면 그럼 그걸 n이라고 해.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b가 0인데 이게 만족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B는 무조건 다 홀수예요. 지금 n이 홀수라면 자, n이 홀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n제곱도 홀수 an도
홀수. 왜? A 홀수죠. 홀수에다가 홀수인 n을 곱했으니 홀수가 되겠군요. 됐죠? B도 홀수. 모두 홀수이므로 홀수 3개를 더해서는 홀수 3개의 합은 홀수이다. 됐죠? 너무 상세하게 쓴다 나. 자, 홀수 3개의 합은 홀수이다. 즉 모순이죠. 예? 갑자기 너무 모순. 자, 어떻게? 홀수, 홀수, 홀수야. 그럼 다 더하면 홀수죠. 근데 0은 짝수거든. 0은 이루는 나머지가 1이 아니기 때문에 홀수와 짝수가 같아질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너는 모순이 일어난다. 그 말인즉슨 뭐요? n이 홀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모순이 발생했네. 오케이, n이 홀수라는 건 안 되네. 그럼 두 번째, n이 짝수라면 n제곱과 an은 짝수이고 a는 홀수인데요. 홀수에다가 짝수 n을 곱해주면 짝수가 됩니다. n제곱 짝수의 제곱 짝수고 an 홀수 곱하기 짝수도 짝수고. 근데 b는 홀수이므로 결국 뭐야?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b는 짝짝 홀이니까 결국에는 홀수이죠. 이는 역시나 모순이 발생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좌변이 홀수였는데 우변 0이 짝수이므로 같을 수가 없겠습니다. 뭐요? 정수근을 가진다고 하니까 다 틀렸네? 그럼 뭘 잘못한 거요? 정수근을 가진다고 한 게 잘못했거나 아니면 모두 홀수라고 가정한 게 잘못했겠죠. 근데 네가 잘못될 수는 없어요. 문제 증명에서 애초에 뭐를? 너는 정수근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잖아. 있는 건 확실하단 말이야. 문제에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네가 틀릴 리는 없죠. 내가 전개한 내용도 잘못된 게 없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A, B 모두 홀수라고 가정한 게 잘못되었으므로 따라서 1번과 2번에 의하여 A, B 모두 홀수는 아니다. 여러분 A, B 모두 홀수가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 무슨 의미? A, B 모두 홀수가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야? 둘 중 하나는 짝수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대우 명제를 썼더라도 비슷하게 증명할 수 있겠죠. A, B 모두 홀수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의해서 n이 정수근일 수가 없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 방정식에 정수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로 돌아가면 원래 명제가 참이겠습니다. 대우는 제가 이제 쓰진 않을게요. 지난 시간에는 대우가 아니라 기류법이 아니라 뭘로? 그냥 정수근이 n이라고 해서 다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뭐 서로 다른 말하자면 서로 다른이 아니고 A, B 중 저보다는 짝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좀 풀어서 증명했었는데 기류법을 쓰자면 저런 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5번 또 저번에 했던 건가요? 또 5번 보죠. 자,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이었는데 얘를 적당히 나눠놨어요. 약간 요런 느낌? 야, 좀 이상하다. 이등변 삼각형 맞아, 이거? 이등변이 아니라 이게 정사각형 맞나, 이게? 이래 또 길이 차이가 많이 나노? 자, 하나. 요쯤 잘라야 되나? 요렇게 하나 자르고, 수직으로 하나 자르고, 여기는 2등변 되도록 자르고, 여기도 2등변 되도록 자르고, A와 A고요. 얘는 B와 B입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에 중점 찍어주고. 자, 저번에 한번 했던 거니까 조금 빠르게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봤던 거죠. 동그라미 90도 세모라고 하면 너도 막 90도고 뭐겠어? 이거랑 이 삼각형 둘이 뭐야? 합동이죠. 따라서 네가 동그라미, 네가 세모니까 동그라미와 세모의 합은 90도. 따라서 이거 2등변 삼각형이고 합동이므로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때 너의 넓이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 간단하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체크하자면 S1이라는 친구는 넓이가 어떻게 된다? 2분의 1의 너의 제곱이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 자 45도 45도고 45도 45도입니다. 따라서 너와 너의 길이도 이제 각자 루트 2b
루트 2a로 갖겠죠. 그럼 S2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루트 2a 루트 2b이므로 ab가 되겠네. ab. S2는 ab, S1은 2분의 1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다. 자, 다시 기억은 너무나도 쉽게 참입니다. 왜? 이게 수직이에요. 45도 45도. 수직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중점을 찍어놨으니 이것은 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어보면 알겠지만 외심일 수밖에 없다. m이 외심이므로 맞나?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아야 하겠죠. 그 다음에 EFM은 FGM이랑 비교를 해봐라 였는데요. 니은을 증명할 때는 S1이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근데 이것은 산술 기하평균에서 루트 a제곱 b제곱, 이때 a와 b는 양수이므로 ab, 즉 S2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산술 기하평균에 의하여. 따라서 이것의 절반 넓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삼각형들의 넓이 또한 크기 관계가 여전히 성립해야겠죠. 따라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FH가 6루트 2라는 건 어떤 의미? 무슨 의미? FH. 야가 6루트 2라는 건데, 여기서 뭐야? 수선의 발을 내려서 보면은 요 길이가 A에서 B만큼을 뺀 거겠고요. 요 길이는 A에서 B를 더한 것입니다. 즉,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합이 6루트 2의 제곱이어야 되겠고, 2배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70이죠. 자, 따라서 디귿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6으로 고정된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뭐야? 그 FGM의 넓이, FGM의 넓이는 너를 의미합니다. 삼각형 FGM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1 S1이 뭐야? 2분의 1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6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4분의 36 9로 최대값을 갖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정리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빨리 정리해봤습니다. 자, 6번이 좀 어려운 보기더라잉. P라는 조건은 X가 A 이하 또는 X가 B-4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이상, 아이씨. 반대잖아. 자, X가 A 이상. X가 B-4 이하네요. 이런 반대로 써놨네. 나쁜 놈. 왜 이렇게 반대로 쓰는 거야? 자, Q는요? X가 A-B보다 크다. 이고, and. X는 B-A보다 작다. 이다.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와 Q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골라봐라. 무슨 말인가 싶다. 그지? 자, 여러분 일단 Q부터 조금 해석을 해야 하는데 왜? P는 OR 때문에 상당히 넓은 범위고 이거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AND를 이용하고 있는 Q의 범위를 먼저 고민을 좀 해볼 건데요. 자, 밑에 있는 보기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Q가 공집합이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Q가 공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없다는 얘기겠지.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 Q는 A-B보다 커야 돼요. and B-A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이게 공통인 범위가 있으려면 B-A가 A-B보다 커야 해요. 다시 B가 A보다 커야지만이 교집합이 존재하여 즉 Q의 범위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B가 A와 같았거나 B가 A보다 작았다면 자, X는 0보다 크다. and X는 0보다 작다이므로 해가 없게 되겠다. 자, B가 A보다 작았다면 자, B가 A보다 작아요. X는 어떤 양수. X는 어떤 양수보다 큰데 and X는 뭐야? B-A. B에서 A 빼면 음수다. 음수보다는 작다. 양수보다 크면서 음수보다 작은 친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Q가 공집합이 된다는 건 기억 보기를 해석해서 Q라는 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 A가 B보다는 크거나 같았다는 의미죠. A가 B랑 같거나 A가 B보다 크거나 이런 경우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기억은 맞죠? 니은은 조금 평범해요.
A가 0이고 B가 4라면 Q라는 집합은 어떻게 돼요? 둘이 뺀 거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한 번에 쓸게 4에서 0 뺀 4보다는 작다. 어떤 적당한 범위가 하나 나오네요. 그럼 P는요, 근데 해석해보면 X는 A, 0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는 4 마이너스 4, 0보다 작거나 같고 어머나? 선생님,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4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으면 사실상 뭐야? 네, 실수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0보다 큰 수 다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수도 다 돼. 합치면은 실수 전체. 따라서 Q가 적당한 범위가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Q는 P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히 참이에요. 왜? 이 경우 P는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을 리얼 넘버니까 R이라고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구분을 위해서 두 줄 긋는 편이 많습니다. 요거는 그냥 수학 기호 중 하나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그냥 간단히 볼게. 정수 집합을 n이라고 하는데 그냥 n이라고 쓰면 문제에서 어떤 적당히 큰 수 n을 줬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정수는 보통 i이긴 한데 i는 되게 애매하니까 z로 쓰는데 이렇게 두 줄 그었습니다. 유리수 집합이 q인데요. 이건 좀 웃긴데 여기다 긋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이야.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면요 기호가 따로 있습니다. 두 줄짜리 기호처럼 생긴 기호가 다 따로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쓰기 힘드니까 그냥 이 찍찍 그어 쓰는 거야. 실수도 그래서 이렇게 두 줄 그었습니다. 복소수는 컴플렉스 넘버죠. 그래서 C인데 여기다 이렇게 줄 그어서 씁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긴 하니까 쌤이 저런 표현을 쓰면 그렇구나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디귿인데요. 명제 P이면 Q에 여기 그냥 우리는 Q이면 P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니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Q라는 집합이 P의 부분 집합일 수가 있느냐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거짓이 되도록 이게 틀린 말이 되도록 하는 정수의 B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12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것입니다. 어우, 야, 조짓다. 뭐하면 좋노? 이야, 뭐, 어떻게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 안 되는 결 찾자. 즉, Q의 범위를 구해봤는데, P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일단 찾자. 찾는 게 먼저인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거 찾아보면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맞는 경우를 찾자. 맞는 경우 근데 더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맞는 경우를 찾아서 결론은 내가 안 되는 경우를 찾을 때 이게 언제 되는지를 알아서 왜 안 되는지 어떻게 안 되는지를 좀 확인해야 이걸 좀 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잘 봐. 거짓이 되려면 이래야 됩니다. 발레가 존재해야 되죠. 그럼 발레는 진리집합 Q에 존재하지만 진리집합 P의 여집합에 존재하는, 즉 P에는 존재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Q의 원소이자 P의 여집합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원소가 있어야 된다. 일단 Q가 공집합이면 발레가 죽었다 게 하나도 없겠죠.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Q가 공집합이어서는 나가리다. 즉 Q가 공집합인 경우는 뭐가 돼?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 P 여집합이 공집합이어도 나가리죠. P 여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P가 아까 얘기했지만 실수 전체, 지금은 전체 집합이 실수 집합이죠. 실수 집합. 따라서 P가 실수 전체가 되는 경우, 아까 이랬잖아. 얘가 얘랑 뭐 크기 관계가 있었는데 얘가 얘랑 크기 관계를 맞춰봤을 때 P가 만약에 재수없게 이렇게 실수 전체가 나와. 그럼 Q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P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저 명제 Q이면 P가 참이 돼 버리기 때문에 요건 안 된다. 따라서 너와 너가 일단 뭐가 아니어야 발레가 존재할 수 있어요. 발레가 존재하려면 지금 확인해 보니까 Q가 공집합이면 무조건 넌 참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존재하려면 네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면 즉 P가 실수 전체면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역시나 뭐가 너도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즉 P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 아니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교집합이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Q라는 집합도 있긴 하고 P라는 집합도 있긴 있는데 이거 교집합이 없으면 어때 돼? 나가리죠. 그죠? 교집합이 없으면 나가리입니다. 자, 따라서 요걸 교집합이 존재하도록 AB의 범위를 주다 보면 AB의 관계식들, 규칙들 이런 게 나오게 될 거고 이걸 활용해서 A와 B의 순서쌍이 몇 개 존재할 수 있는지 찾아야겠습니다. 됐죠?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Q가 공집합이면 안 된다입니다. Q가 공집합이면 안 되니까 아까 뭐였어? 이거 성립하면 Q가 공집합이죠. 일단 너를 만족해야 돼. Q가 공집합이면 안 되니까 일단 뭐는 B가 A보다 커야 돼. 이거는 확실히 만족해야 돼. 만족해야 될 조건이 몇 개 나올 거거든요. 그거에다 동그라미 치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두 번째, P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면 안 돼.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면 안 되기 때문에 P가 실수 전체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실수 전체가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죠. 실수 전체인 경우가 뭔데? 자, 여러분,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요. 근데 P의 범위를 만약 여러분이 구해봤는데 B-4보다 작다가 여기 있고요. A보다 크다가 여기 있으면 합치면서 그냥 실수 전체가 됩니다. 따라서 네가 실수 전체가 아니려면 어떤 식이어야 돼? B-4보다 작다는 게 여기 있고 A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여기 있어서 둘이 겹치는 게 없어야 여기 뭐야? 이만큼의 실수가 비게 되죠. 맞죠? 빈틈이 생겨야 전체 집합이 아니게 되잖아. 따라서 빈틈이 생겨야 되므로 A는 B-4보다도 커야 한다. A는 B보다도 작아야 되는데 B-4보다 커야 되네. 일단 가장 중요한 성질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B-4보다 큰 A가 B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제 A의 값과 B의 값이 주어질 때마다 이걸 만족하는 애들만이 규칙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실제 교집합이 존재하도록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의 교집합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니까 P 여집합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Q라는 건 어렵지 않다. 저기 써놨다. 이 범위에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 범위에서 B-4와 B 사이에 있는 A에 대하여 Q의 범위는 어떻다고요? B가 지금 A보다 큰 건 확실하죠. 따라서 A-B보다는 큰 X가 B-A보다 작다. 이것이 일단 Q의 범위고요. P 여집합의 범위는 그려놨죠. 이렇게 돼야 전체 집합이 아니게 될 거고 여집합은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시 P 여집합은 저기 있는 명제 조건을 부정한 거니까 X가 A보다 작다 and X가 B-4보다 크다고. 이때 B-4가 A보다 작으니까 너보다 B-4와 A 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좀 잘렸네. 되겠니? 너희들이 교집합이 존재해야 돼. B-4보다 크다. A보다 작다와 네가 만나야 돼. 맞지? 대가리 아프다 이제 맞지? 이야, 이게 뭐 자연수 AB도 아니고 왜 하필 정수? 자, 하여튼 정수 개빡치네. 자, 이거 언제 다 찾죠 이걸? 왜? 자, 하여튼 언제 찾지 이거를? B가 양수인 정수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네가 이렇게 돼 있다면 Q가 여기서부터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조금만 이렇게 겹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돼서 겹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내가 네보다 훨씬 넓은 범위여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 안에 좁은 범위였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교집합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 됐지? 개 어렵다. 이야,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라도 만족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두 개 있는데요. 자, 오른쪽 끝범위인 너를 생각해보자. B-A가 너보다 작아진 경우는 여기 어디에도 없어요. 자, 흰색으로 그렸을 때 오른쪽 끝점이 너는 B-4보다 크게 되겠고요.
연두색으로 그렸을 때 끝점이 너도, 큰 연두색일 때 너도, 노란색일 때 너도. 다시 b-a가 b-4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작다를 왼쪽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사인 좀 느낌이 오도록. b-a는 b-4보다 작을 수가 없다. 커야 한다. 같으면은 조금 곤란해져. 같으면 여기서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확정된 범위를 좀 그려놓을게요. b-4와 a 사이가 있는데 어떻게 걸릴지 몰라도 b-a라는 주황색이 만약에 여기에 걸렸다. 여기서 이렇게 걸렸다 하면 얘는 이제 공통일 수가 없는 거야. 어쨌든 너는 오른쪽으로 넘어가 줘야 b-4보다는 더 큰 값이어야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교집합이 있든 없든 할 거 아니야. 됐지? 두 번째, 빨간색. 이번엔 놉니다. a-b가 누구보단 a보단 작아야. a-b가 a보다 커버리면, a-b가 a보다 커버리면 이거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 애는 a보다 이거 작다는 흰색 범위랑 교집합이 없게 되겠죠. 따라서 반드시 다시 한번 a-b가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a-b는 a보다 작아야 하겠습니다. 뭔 뜻이야? A 조지고 나면 B는 양수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B 조지고 나면 A는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A보다 크다니까 A는 뭐보다? 4보다 작아야 돼. 자, 조건을 다 찾았습니다. 첫 번째, B-4와 B 사이에 A가 있을 것. 근데 A는 4보다는 작아야 되고 B는 양수여야 되고 이런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상 AB가 몇 개 있는지 찾아보자 이겁니다. 자, 정신 차려! 좀만 더 하면 끝이다. 자, 태우야! 이렇게 피곤해. 다 풀어왔어? 모르는 거 없었어? 똑똑한데. 자, 볼게요. B가 0보다 커야 되니까 B의 값을 하나하나 주면서 A 범위를 찾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범위가 있고요. B-4, A, B. 0보다 커야 되니까 B가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큰 A가 1보다 작다. 되잖아요. 4보다 작으니까. 그럼 몇 개? 3개. 4개 아니다. 이게 왜 잘려? 자, 그 문제 하나 푸는데 오래 걸리네. 자, 3개다, 3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3개고요. 자, B가 2다. B가 2다.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똑같이 3개 아닌가? B가 3이다.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 똑같이 3개 아닌가? 3개다. B가 4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아니네. 0과 4 사이다. 니도 3개다. 그지? 근데 B가 5여도 일단 가능하죠. A가 1과 5 사이인데, 4보다는 작아야 된다니까네. 따라서 2, 3에 2개로 줄어들게 될 거고요. B가 6이 되는 순간 2부터 6 사이긴 하지만 4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3이라는 숫자 하나만 되겠고, 자, B가 7이 된다면 3보다 큰 A가 7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4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는 이제부터 없겠죠. 이후에는 A가 4보다 커지는 상황과 4보다 작아지는 상황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을 것이므로 개수의 합은 저기 있는 숫자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 12개에다가 둘이 더하면 15개의 순서쌍이 존재할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와, 디귿 하나 증명하려고 한참 풀었다잉. 교육과정을 너무 많이 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좋은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자, 혹시 수능에 뭐 딱히 질문할 게 없으시면 넘어갈 건데요. 풀어와라 좀. 덜 푼 놈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사망하는 거요. 자, 바로 스텝 2 풀이 빠르게 좀 해볼게요. 풀이 할 게 많다. 아니 뭐 칠판에 문제 있나? 왜 이렇게 깨끗하게 잘 안 지워지냐? 자, 다음 단어는 함수였습니다. 함수 5번부터 볼게요.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그지? 자, 5번
뭘 만족해야 돼? fx 더하기 2f x분의 1은 3x랑 안 카요. 그죠? 0이 아닌 원소 x에 대해서 너를 만족한다 했으니,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x입니다. fx를 구하고 싶은 거니 이제 어떻게든 fx를 남기기 위해서 x분의 1을 조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x자리에 죄다 x분의 1을 대입해. 그러면 너는 다시 역수가 되면서 fx가 되게 될 거고요. 너는 x분의 3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밑에 있는 식을 2배 하자. 왜? 이거를 소각하기 위해서 또는 너를 대입하든지요. 저는 그냥 밑에 식 2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밑에 거를 빼면 너와 너가 소거되고 마이너스 3fx는 3x 마이너스 x분의 6이 되겠고요. 똔똔똔 fx는 뭐예요? 마이너스 x 더하기 x분의 2가 되겠죠. 통분해서 쓰던지 말던지 그냥 놔두던지 그건 알아서 하시도록. 이제 뭐 구해봐? 문제에서 뭘 해놔? fx는 f-x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개수를 구해오래지. 그럼 뭐야? 대입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x 더하기 x분의 2는 마이너스 x 대입하면 x 마이너스 x분의 2입니다. 즉 2x가 x분의 4여야 되므로 x제곱은 2를 만족시키는 x를 구해와야 되고, 뭐 x는 0 아니죠.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2개 존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저긴 없었지만 9번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뭐요? 1부터 4까지, 1부터 8까지 있는데 9번 딱 보자마자 첫 줄 뭐야? 둘이 다른 숫자면 함수값도 다르더라. 이게 내가 뭐라 그랬어? 1대1 함수를 의미한다 라고 했죠. 근데 문제에서 F1은 1이라고 하래. 그래. 1은 F1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F2, F3, F4라는 세 개의 함수값을 누구로 줄 거냐를 결정해야 되겠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9-FA도 자, 집합 X의 임의 원소 A에 대해서 FA라는 함수값이 존재하겠죠. 그럼 9-FA라는 즉 9에서 개 뺀 맞나 합쳐서 9가 되는 수가 또 뭐가 돼야 돼? 역시나 치역의 원소여야 된다. 즉 이미 1이 있으니까 뭐야? 지금 치역에 1이 있었거든요. 치역에 1이 있을 거면 누가 있어야 된다? 8이 있어야 된다. 8이 있어야 된다. 치역에 1이 있을 거면 야, 너 8도 가져와.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숫자 2개가 남았는데 맞잖아. 1대1 함수니까 정역이 4개 있었으면 함수값도 4개 있어야 되겠죠. 2개를 더 넣어야 되는데 2 넣을 거면 6 같이 오고요. 3 넣을 거면 5 같이 가져오고 4 넣을 거면 뭐 혼자서도 잘해요. 다 되는데 헤이 4 just moment 잘못 썼잖아. 합이 9잖아. 자, 2랑 6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자, 2랑 7이랑 같은 세트고 3과 6이 세트 4와 5가 세트죠. 멋쓱. 자, 합이 8인 줄 알고 4와 4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1대1이 안 되니까 빼야 되겠죠? 이 지랄 하려고 했는데 합이 9였군요. 자, 요 세트 요 세트 요 세트 세 개 중에 뭐 할래를 결정해서 그 다음은 뭐 하면 돼? 2, 3, 4한테 나눠주면 되잖아. 됐지?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경우의 수 풀듯이 이렇게 되니까 치역의 원소를 결정. 치역의 원소를 결정했는데 8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돼 있는 거예요. 1이 이미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8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너는 27세트를 쓸래? 36세트를 쓸래? 45세트를 쓸래? 3개의 세트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는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이후에 F2, F3, F4의 값을 결정해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1은 이미 1이 가져갔으니까 남아있는 숫자 3개를 누구한테? 2, 3, 4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F2가 할 수 있는 함수값의 개수는 3개, 그 다음에는 하나 줄어서 2개, 그 다음에는 하나 더 줄어서 1개겠죠. 이걸 곱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3 곱하기 6이므로 1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자, 10번. hx는 뭐였다고? 4분의 뭐였다고? fx 더하기 3gx였다고. 됐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fx라는 게 여기 있었고요. gx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둘이 만났을 수도 있는데 안 만났다고 일단 쳐보고 그냥 그려볼게요. 대충 x축 나발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냥 이해를 돕고자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만 해보자 먼저. 그렇다면 여러분 x라는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너 함수값 뭐야? x, gx잖아. 너는 뭐야? x, fx잖아. 이거 뭐야 이거? 함수값 fx랑 함수값 gx 가지고 뭐야 이거? 1 더하기 3에다가 1 곱하기 fx 더하기 3 곱하기 gx 해놨잖아. 이거 뭐야? 내분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지? 내분한 점이다. 몇 대 몇으로요? 너부터 너까지 f에다 1 곱했고 g에다 3 곱했다. 3대 1로 내분한 점이 바로 x, hx예요. 이거 수직인 선을 적당히 그었을 때 대충 반 나누고 또 반 나누는 거 이쯤 되게 hx가 되게. 이렇게 수직인 거 그었을 때 너와 너를 반 자르고 또 반 자르는 게 hx가 되도록 이렇게 그려지는 게 hx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hx는 gx와 fx 사이에 존재하겠네요. 대충. 그죠? 교점이 존재하면 hx는 그 교점을 지나야 됩니까? 네. 자, 물론 제가 지금은 이해를 좀 돕고자 그린 거고 교점을 그냥 안 그렸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교점이 있었으면 hx는 얘를 반으로 자르고 또 반 자른 너를 지난다면 근데 너는 못 자르잖아. 그냥 여기 지나야 되겠지. 이야 이렇게 해야겠지. 자, 그래서 교점을 알파라 x는 알파에서 교점을 가진다고 하자. 알겠지? 야, x는 알파에서 교점이니까 f알파랑 g알파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럼 h알파가 뭔데? 4분의 f알파 더하기 3g알파라며. 근데 g알파 대신에 f알파 쓰면 4f알파니까 4 약분하면 그냥 f알파잖아. 그러니까 g알파랑 f알파랑 h알파랑 다 같아야지. 씨.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려봐도 되지만 계산을 해봐도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선은 아니죠. 머릿속에 떠올리기 힘든 거니까 처음 보면. 두 함수 f와 g의 그래프가 모두 원점 대칭이라면 자 여러분 원점 대칭이라면 뭘 만족해야 돼? x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마이너스 fx 해야 되겠고요. g에도 마이너스 x 넣었더니 마이너스 gx였다는 얘기죠. 이걸 그대로 h에서도 해보면 됩니다. h는 4분의 f-x 더하기 3배 g-x인데요. f와 g는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뭐가 앞으로 마이너스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너를 마이너스를 묶어서 정리해주면 4분의 fx 더하기 3gx 즉 이거 뭐야 원래 많이 봤던 건데 hx죠. 따라서 h-x도 마이너스 hx로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뽑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해? 야, hx, 너도 원점 대칭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f와 g가 맞나? 둘 다 원점인 대칭. 원점의 대칭이 기함수였으므로 그걸 조합해서 만들어낸 1차 변환이라 하는데요. 적당히 상수배에서 둘이 더해 만들어낸 hx라는 친구도 맞나? f와 g와 같은 뭐가 돼야 돼? 기함수. 원점인 대칭인 함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너도 맞다. 너도 맞다. 이러다 다 맞겠어. 자, 디귿. 두 함수 f와 g가 1대1 대응이면 hx도 1대1 대응일 거다. 빠밤. 이거는 아니에요. 자, 왜? 선생, 이게 왜 아닌데? 발레가 있습니다. fx를 3x라고 하고요. gx를 마이너스 x라고 하죠. 잘리네 이거. 오늘 왜 문제 왜 많이 잘리노? 자, f가 3x야, g가 마이너스 x야. 그래, 그럴 수 있잖아. f가 3x고 g가 마이너스 x일 수 있잖아. 그지? 그럴 수 있다고. 그럼 그런 함수에 대해서 hx는 뭔데? 4분의 3x 더하기 3배 마이너스 x 0인데? 따라서 gx가 상수함수가 되면서 너는 더 이상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발레의 존재로 인해서 너는 틀렸습니다. 발레가 존재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얍! 알겠지? 이런 거지. 뭐 이렇게 꼭 이제 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애를 그렸는데
너와 너의 교점이 같은 함수값을 가지게 되면요. 이 사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도 어쨌든 간에 맞나? 이 사이가 이렇게 뭐 움직였을 수도 있죠.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는데 오 카레빵맨? 자 하여튼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는데 카레빵맨처럼 생기지 않아? 미안합니다. 카레빵맨 뭔지 알아? 카레빵맨 뭔지 몰라? 호빵맨 본 적 없어? 세대 차이잖아. 어릴 때 무슨 만화를 보고 자란 거야. 또 웃긴 게 여러분 저랑 같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짱구 봤나요? 짱구 봤어? 나도 봤어. 됐지? 우린 같은 세대인 거야. 좀 그렇네요. 짱구는 너무 오랫동안 헤쳐먹은 만화라서. 자, 하여튼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와 여기가 이미 같은 값이 생겼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같은 함수 값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같은 함수 값이 생기면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다. 그지?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경우가 분명 있다. 됐지? 짱구. 쌤이 어릴 때 짱구는 진짜 그야말로 변태에다가 비신사적이고 학대범에다가 폭력범이고 방화범이었는데 집에 불도 지르는 놈이었는데 요즘 짱구는 되게 아름답게 포장이 좀 되어 있더라.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막 크고 이게 어느 순간 짱구가 되게 포장이 되어서 마치 착한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는 사실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냥 악마 새끼입니다. 알겠죠? 쌤 어릴 때 나왔던 짱구는 진짜 그 말 그대로 진짜 데빌이야. 악마야 그거. 그 선생님 이제 때리고 성희롱 하는 것도 예산 일이고 지나간 여자한테 우유 한잔 할래 이 지랄하는 놈이었거든요. 원래는 치마들 추고 다니고 그러니까 철수를 생각하는 마음에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 친구들이랑 장난치기 아니라 진짜로 그냥 장난치고 어마무시한 캐릭터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저연령층으로 좀 이제 수요가 바뀌니까 짱구가 점점 막 가족을 생각하고 막 친구를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로 변해가서 애들이 짱구는 착한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에 뭔가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자, 14번부터 보죠. 여러분 또 짱구를 보고 자랐다고? 너 뽀로로 보고 자랐니 혹시? 이야, 롱런하는구나. 여러분 또 분필 잡고 할 때가 아니라 펜 잡고 만화를 그려. 알고 있지? 모르잖아 또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될지. 그 다음에 또 뭐야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캐릭터. 내가 보기엔 이모티콘. 물론 지금은 이모티콘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시대의 아이콘이 될 만한 그런 거를 좀 선도해 나가시는 게 남들 다 하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선생님 그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쉬운 건 없다 세상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까지 좀 하기 힘들다 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공부 열심히 하세요. 뭐 꼭 의대 갈 만큼 열심히 해라. 꼭 뭐 서울대 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게 제일 좋다 알겠지? 자, 그러면 너는 뭔데? 이게 뭐예요, 선생님? 뭐가 잔뜩 써져 있다, 맞지? fx는 x고, fx는 x고, fx는 fx고, 세제곱합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을 쳐 골라오래요.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뭔데, 이게? 전혀 모르겠다, 맞지? 사실 감이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가 싶다, 처음 보면. 일단 A는 뭐야 fx랑 y는 x의 교점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면 어쨌든 몇 개 있고 하겠지. 그지? 몇 개 있겠지. 자, B는요 fx라는 합성함수가 있을 텐데 그 합성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입니다.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A와 B의 상관관계는 딱히 없습니다. A의 근이라고 해서 fx의 근이 되느냐? 그건 좀 봐야 돼. A의 근이 되면 fx의 근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봐봐라. A의 원소가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A의 원소 스몰 a를 생각해보면 FA는 A를 만족해요. 자, 그렇다면 너를 뭐 하니까? B에 있는 식에 대입하니까 FFA라는 것은 선생님 FA는 A잖아요. 그럼 FA가 되겠고 FA는 A잖아요. 우와! A의 원소는 모두 B의 원소일 수도 있겠군요. 그죠? 자, 너가 같아지는 A의 좌표가 있었을 거야. 그지? 그런 좌표를 여기다 집어쳐 바르면 FA는 A가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 참이군요. 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A의 원소가 A라고 하면 small a는 B의 원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건 맞다. 처음에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A의 원소를 생각해보니까 B의 원소가 되는군요. 자, 근데 B의 원소가 A의 원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B의 원소 중에 A도 있고 B도 있었다라고 해볼 건데요. 아니 C도 있었다라고 해보죠. A는 어떤 원소였냐? 방금 말 그대로 A가 되는 경우였어요. 어째서? FA가 A라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FA가 A면은 A 넣어서 다시 FA는 A가 되니까 성립하죠. 자, 그런 원소도 있었는데 이제 또 반대로 뭐가 있냐면 잘 봐. FB가 C이고 FC가 A의 B인 이런 친구라고 한다면 FB는요 얼마예요? 일단 FB는 C니까 C가 됐고 FC는 B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에 B 넣었더니 B 그대로 나오죠. FC도 FC가 B였기 때문에 FB가 되겠고 FB는 C니까 C 넣었더니 C 나오죠. 따라서 B의 원소에 A, B, C라는 게 있다면 A라는 건 A의 원소, 라지 A의 원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도 있을 수 있지만 값이 서로 다른데도 서로가 서로의 함수값을 가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두 번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B의 원소 중에서 A는 A에도 있지만 small b, small c는 집합 A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보기를 보고 할 걸 그랬나?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C까지도 한번 가보자. 이거지. C까지도 가보자. 자. 대가리 아프네요. 자, C까지도 해봐야 되겠네요. 화이팅! 자, A의 원소 small a가 있다라고 하면 FA가 A죠. 얘는 C도 만족하긴 합니다. C도 만족해요. C도 만족한다고. 어떻게? 자, FA는 FA잖아. 따라서 C의 원소기도 하죠. 따라서 뭐가 돼? A는 C의 원소기도 하다. 무슨 뜻이야? A가 C의 부분집합인 건 맞다는 거죠. 자, 이제 대망의 A와 C. C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좀 기대하기 힘들죠. 자, 사실 요거는 조금 C가 A의 부분집합일 수 있느냐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요렇게 볼게요. fx는 fx라고 한다면 내가 fx를 t로 치환해 볼게요. 요거 상당히 자주 나오는 아이디어니까 잘 기억해 두자. fx를 t로 치환하면 ft는 t니까 fx는 t가 어떤 원소여야 돼? fx는 누구의 원소여야 돼? 집합 A의 원소들이어야 돼. 자, 다시 ft는 t랬잖아. ft는 t를 만족하는 t가 어디의 원소야? A잖아. t의 원소는 A의 원소잖아. 근데 t가 fx니까 fx가 A의 원소여야 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이렇게 y는 x와 만나는 점이 뭐 1,1, 2,2, 3,3이었다고 하자고. fx는 x의 근이 f1도 1이고 f2도 2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fx가 되는 경우는 이 안에 있는 fx를 치환했을 때, fx는 t잖아요. 즉 t가 1 또는 2 또는 3일 때입니다. 즉 fx가 1 또는 y는 2랑 y는 3과의 교점을 생각하는 거라고. 따라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1, 2, 3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겠죠.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C의 원소가 A의 원소라고는 할 수가 없다. C를 외쳤다고 그랬으니. 자, 그래서 C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용서할 수가 없다. 네, 그냥 대충 보면 알겠지만 A가 제일 작은 느낌의 집합이고요. A가 되면 B도 돼야 되고 A가 되면 C도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B와 C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B와 C는 어떤 관계일까? 이게 될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애들일까? 한번 생각해보자. 힘들어 죽겠네. 자, 근데 B의 원소에 누가 있었어? A, B, C가 있었어. 저기 있는 거 그대로 대껴올게. FB는 B가 C가 되면서 이게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너의 원소는
뭐야? 얘는 B 넣었는데 얘는 C 넣었잖아. C의 원소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발레 B가 존재하기 때문에 B의 존재로 인하여 뭐는 안 돼?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안 됩니다. small b라는 친구는 FFB는 B가 될 수 있지만 FB, C가 될 수는 없어요. 오케이. 에이. 그럼 C의 원소 중에서 이런 거 있죠. 자, 여기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그냥 발레 하나 보여줄게. 자, 이렇게 쓱 껐다. 얘가 뭐야? P,1이야. P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P,1이야. 맞지? C의 원소는 F, FP는 FP, P는 돼요. 왜? FP는 1이거든요. FP는 1이거든요. F1, FP는 1이거든요. 근데 X에 1 넣으면 1,1 지나니까 F1은 1 되잖아. P는 되죠. 근데 FP가 그럼 P일 수 있느냐 하면은 얘는 1이지 P가 아니야. 1은 P와는 다른 것입니다. 즉, P의 존재로 인하여 뭐는 안 돼? C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안 된다. 발레가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B와 C는 서로에겐 뭐가 없다? 포함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됐죠? 3번이 틀린 말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 맞고요. A가 C의 부분집합도 맞아요. 4번은요. B와 C의 공통인 부분은 이건 또 뭐야? 자, B와 C의 공통인 부분은 A가 되긴 됩니다.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사실 증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귀찮은데, 자, B와 C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얘는 뭐야? fx가 t라서 t가 이렇게 걸릴 때마다도 되잖아. B는 뭐야? 서로 값이 크로스 될 때는 또 더 되잖아. 근데 둘 다 뭐는데 a, a. fa가 a일 때만큼은 둘 다 되죠, 그냥. 여기 넣어도 딱딱딱 되고, 여기도 fa 넣어봤자 fa는 뭐죠? fa는 fa1. 이것도 a니까 여전히 역시나 성립하더라 이거죠. 따라서 B와 C를 동시에 만족하는 친구들은 A, fx가 x의 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C가 A 합집합 B의 원소라면 A와 C는 같아야 된다. 야, 이건 굉장히 복잡하네. 5번까지 증명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3번이 확실히 틀렸다는 게 좀 인지하고 5번은 가볍게 그냥 설명할게요. 자, C가 A 합집합 B의 원소라면 무슨 뜻이냐면, 자, C에서 내가 아까 보여줬지만 Y는 fx의 교점이 있었고 그 교점마다 뭐를 그었을 때 Y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새로운 교점들도 C의 원소가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런 원소들은 B의 원소일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B는 어떻게 돼야 돼? 서로 크로스 되는 값이 결론적으로는 같은 값이 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XY 교점이었거나 여야 되는데, 자, 그래서 5번 C가 A 합집합 B의 원소이려면 이런 애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됐어? fx를 그었을 때 요거 여기만 좀 다시 지울게. fx를 그었을 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또 다른 교점이 얘처럼 없고 얘는 있잖아. 이러면은 B가 될 수 없단 말이지. 맞잖아. 방금 봤잖아. FP는 이렇게 넣으니까 1이 됐지 P는 될 수 없었단 말이야. 따라서 B의 원소는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야? 계속 증가하는 느낌의 그래프라서 Y는 X의 교점이 3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저렇게 되는 다른 교점이 없었으면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고, 이 경우 Y는 XY 교점, 즉 A의 집합의 원소 말고는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A가 되어야 한다. C는 A가 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C는 B와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가 될 수 없어?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요. 포함되려면 어때야 된다? 그냥 C고 B고 나발이고 전부 다 A랑 똑같은 애들밖에 없다. 이런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보기는 너무 어려운 보기 같은데요. 애들이 이거 어떻게 풀었지? 못 풀었지 않을까?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뽀로로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안 봤어? 에디? 어머, 에디. 뽀로로를 보고자 했다. 쌤도 꽤 봤습니다. 사촌 동생이 저보다 21살이나 어리시거든요. 자, 사촌 동생이, 자, 조카 아니고요. 어쩌다 이런 일이. 자, 사촌 누나들이 낳은 이제 동생들도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거의 못 봐가지고 제가
얼굴만 알고 있는 사촌 동생들도 있는데 걔들은 나보다 한 거의 30살 어리죠. 제일 빠른 애가 이제 아마 유치원 졸업할 때인가? 그러니까 한 20몇 살 차이 나는 거지. 그 정도면 뭐 사촌 동생이니까. 조카니까. 사촌 누나의 딸내미, 아들내미잖아. 잠깐만, 사촌 누나의 아들내미 5촌이네. 졸라 머네. 우리 많이 먼 사이네요. 무튼, 외삼촌의 딸내미가 좀 늦게 결혼도 하셨고, 늦게 애도 낳아가지고 어렸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벌써 21어리면 12살인가? 5학년이라니, 진짜. 걔한테 선물도 막 사다 갖다 바치고 이랬는데, 저 몰랐습니다, 한동안. 너무한 거 아니야? 코로나 시기와 가슴 아픈 시기를 좀 지난 이후에 저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너무한 거 아니야? 자, 하여튼. 부질없다. 자, 하여튼. 뽀로로. 나는 잘 몰랐는데, 사촌 동생도 있고, 제 여자친구 동생이 또 어려가지고, 뽀로로를 그때 좀 접하게 됐는데요. 마법의 뽀로로잖아요. 애들, 우는 아이들도 뽀로로만 보여주면 조용히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도구인데, 저는 몰랐습니다. 루피가 나쁜 애인 줄. 나쁘다기보다는 의도가 나쁘든 선했든 뭐 하여튼 간에 그 친구를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봐야 되나? 이것 봐, 쿠키를 만들었어 이제라면서 맛없는 쿠키 먹이잖아, 맞지? 난 놀랐습니다. 나는 되게 착한 애인 줄 알았어요. 역시 수다는 어쩔 수가 없나 봄. 자, fx와 gfx의 그래프 그리는가 잡소리를 좀 했는데, 자 보시죠. fx와 gx의 그래프는 g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0과 2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gx에 대하여 방정식 ggx는 2분의 1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진짜 1도 모르겠다. ggx가 뭔데? gfx가 뭔데? 진짜 이게 뭔데? 야, fx의 그래프를 보면서 gfx가 뭔지 네가 어떻게 알아요? 그지? 이게 뭔데 이게 gx가 뭐였길래 fx는 저렇게 생겼고 gfx는 저렇게 생겼을까? 와, 야, 여러분 풀이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겠어요? gx를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맞춰보면 되지. x가 0과 1 사이였을 때는 합성했는데 또 2x가 나왔네? 어떻게 해야지 2x가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딴 거 생각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는 항상 함수값이 2네? 왜 그랬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고, 2와 3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네? 이거 왜 그랬을까? 하면서 fx가 그때는 뭐였길래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되긴 되네요. 그래서 gfx를 보고 fx를 보고 gx가 무슨 함수일 거다 생각한 다음에 gx 함수 그려가지고 맞지?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되게 유용해 보이는데요. 하여튼 야, g와 g를 합성해놨어. 이야, 돌겠네. 근데 제가 방금은 gx를 구하는 방법을 말로만 좀 설명했고, 지금 하려던 건 식을 좀 조작해서 최대한 gx를 안 구해보고도 값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일단 기대해서 한번 그렇게 소리를 해봤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라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치환입니다. x를 ft로 치환 때려요. x를 ft로 치환 때리면 이게 gft가 되겠죠. 근데 결국엔 gft가 뭔지는 알았는데 또 g에다 합성을 또 해야 되니까 g가 언제 2분의 1이 되는지 또 찾아와야 되네. 그지? 또 합성을 하나? 또 합성을 하는 건 좀 에반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역함수를 구하나? 역함수가 없는데 역함수를 왜 구합니까? 자, 여러분 그냥 gx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대로 간다. gx 그냥 구하면 되지 뭘! 뭐가 문제? 자, 하여튼 fx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등호는 귀찮으니까 그냥 다 빼도록 합시다. 자, 0과 1 사이에서 그냥 x입니다. 1과 2 사이에서는요, 1이에요. 자, 2와 3 사이에서는요, 길게가 x인데 2,1 지나야 되네? x-1입니다. 지랄하지 마. 맞지? 맞지. 자, x-1입니다. 2,1 지나고 3,2 지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gfx의 그래프를 보니까 fx를 집어넣어. g가 뭔지는 아직 몰라. 근데 결과적으로 0과 1 사이에서 누가 되었어? 2x가 되었죠.
2x가 되었죠. 그래서 1과 2 사이에선 뭐가 되었어? 2가 되었죠. 2와 3 사이에선 뭐가 되었어? 2와 3 사이에는 뭐가 돼?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 되었죠. 야가 좀 제일 어렵네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gx를 한번 고민해보자. gx는 과연 뭐였을까요? 참고로 gx는 0과 2 사이에서만 정의됩니다. 진짜 개어렵네. 진짜 이게 뭐야. 역함수라도 구해서 했었어야 되나? 자, 뭐 하여튼 여러분 gx가 그냥 2x였으면 어때? 0과 1 사이에서는 그냥 2배 만들어 주는 거야. 그냥 2배 만들어 주는 거야. 왜? 0과 1 사이에 있는 x를 그대로 2배 해라. 그러면 그대로 2x 되잖아요. 1과 2 사이에 있는 값도 뭐야? 2배 해라. 2배 되잖아요. 근데 2와 3 사이에 있는 건 뭐 어떻길래 얘가 되는 걸까요?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은 2배 하고 x의 값이 1과 2 사이였다면 fx가 1과 2 사이에 있는 거 너자 너. fx가 1과 2 사이에 있는 거 너다 너. x가 2와 3 사이였을 때는 네가 되도록 만들어라. x-1에 무슨 짓거리를 했길래 네가 되었을까? 여러분 gx도 어쨌든 1차죠. 왜? 1차 함수를 어떤 함수에 대입해서 정리한 게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1차식이라고 하면 ax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뭘 집어넣자? x-1 더하기 b를 집어넣자. 이걸 집어넣고 정리하니까 a가 뭐야? 마이너스 2고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붙이면 2 더하기 b가 6이어야 되니까 b는 4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fx가 뭘 거다? gx가 뭘 거다? a가 마이너스 2, b는 뭐예요? 여러분 미친! 자, 여러분 미안 잘못했어. 네가 ax 더하기 b라고 하면 ax 더하기 b라는 1차식이라고 하면 gfx가 뭘 거다? 0과 fx가 1 사이였을 때는 2배가 될 거다. 근데 여기서 0부터 1까지도 2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등호 넣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고요. 근데 딱히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넣어도 1은 1 나와요. 1은 2 나와요. 뭐였다? 아까 계산해봤죠? a가 마이너스 2, b는 4. 다시 여기에 들어갈 식이 a에 뭐야? fx x-1 집어넣고 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자, gx라는 식에다가 x자리에 뭐를 넣어라? fx를 넣어라. 2배 fx a fx 더하기 b인데요. 여기에 fx가 x-1이니까 이게 뭐가 될 수 있도록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 될 수 있도록 a는 마이너스 2, b는 4를 넣어라가 된 겁니다. gx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는 fx는 계속 2배가 되어서 너를 그대로 2배로 확장시킨 느낌이 되는 거고 참고로 fx 여기 등호 1이어도 상관없는 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여기다 1 집어넣어야 되죠. 1 집어넣으면 2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x-1이라는 2와 3 사이 x가 2와 3 사이면 fx가 1과 2 사이가 되면서 x-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 나와서 저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gx는 어떻게 생겼다? 0과 1 사이는 y는 2x. 너는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2,0을 지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돼야 되겠죠. ggx가 2분의 1인 걸 찾으면 되는데 ggx는 요건 꽤 자주 보는 합성이잖아. 그래서 그래프 그려놓고 풀어도 되고요. 헤이! gx는 언제 2분의 1이 되니? 야, 잠깐만, 그거 2분의 1 아니다잉. gx 잘못 그렸어, 형. 자, 요가 1이고요. 요가 이제 2죠, 2. 그래서 gx가 2분의 1이 되는 건 여기죠. 2분의 1이 되는 건. 언제니 4분의 1일 때와 언제니 4분의 7일 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gx가 4분의 1이거나 4분의 7인 경우가 gx의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요 식이 해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 gx가 4분의 1이 된 건 여기죠. 너와 너. 4분의 7이 된 건 여기죠. 너와 너. 선생님 이거 언제 다 구해요? 귀찮게. 왜 구합니까? 다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요때 만들어지는 네모, 세모, 별표, 다이아 다 더하면 뭐야? 이 뭐야? x는 1의 대칭이잖아. 따라서 gx는 4분의 1의 해 네모와 세모의 합은 1의 2배 2가 될 거고요. gx가 4분의 7이다의 해 지금 별표와 다이아로 표현해봤는데 둘의 합은 2일 것입니다. 따라서 내실근 전체의 합은 4가 되어야 되겠네요. 좀 무식하지만 gx 그냥 구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죠? 처음엔 fx 대입해서 할까 이 생각도 했는데 한 번 대입해봤자 g가 여전히 한 번은 남아야 되니까 그거 처리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좀 너무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24번) 너는 나를 fx는 x의 제곱 더하기 1이고요. 언제? x가 음수면. 참고로 x의 제곱 더하기 1 하면 양수로 바뀌겠죠? x가 양수였다면 다시 이번에는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1 더해라. 여전히 양수였다면 또 마이너스 1 더하고 x 한 다음에 1 더하고 음수 되면 뭐가 돼? 다시 위로 올려가지고 또 제곱해서 1 더하고 뭐 이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데? 뭐 줄 아는 건데?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 번 합성하는 걸 밑에처럼 정의한다면 다음 보기 봐라. 1이라는 숫자를 2n번 합성한 건 얼마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2n 플러스 한 번 합성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 봐라는 문제죠. 보자. 하나씩 해보자. 야, 이거 다 해봐야 돼? 자, 간단하게만 그려볼까요? 그리면 의미가 있나? 뭐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감소함수인 것 같기도 하고. 감소함수네? 진짜로? 이게 왜 감소하지? 자, 신기하네요. 자, 1 넣으면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요런 2차 함수 이렇게, 즉 x가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거 계속 감소해. 계속 감소해. 좋네. 계속 감소하는 함수였습니다. 자, 기억을 풀기 위해서 f1은 얼만데 f1 0이다. 그러면 f1이라고 할 수 있는 f 두 번의 1은 뭔데? f1 넣어라. f0이다. f0 뭔데? 1이다. 그래? 그럼 뭐야? 세 번 하면은 다시 f1이니까 뭐야 이거? 0이네? 야, 이 반복이구나. 2n번 하면은 1 되고요. 2n 플러스 한 번, 즉 홀수번 하면은 빵 되죠.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에헤이, 선생님 마이너스 될 때만 있잖아요. 마이너스 될 때 봐야죠. 자, f 마이너스 1은 얼마죠? 예, 2입니다. 근데 2는요 중요한 게 뭐야? 여기다 또 대입해야 되죠. 2 넣으면 얼마인데요? 2,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다시 f 세 번의 이 마이너스 1은 참고로 f 두 번의 1이에요. f 두 번은 마이너스 1이에요. f 세 번 하면 또 f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2가 되겠네. 이야, 니도네. 니도 짝수번 하면은 그때마다 마이너스 1이고 홀수번 하면은 2가 나오겠네. 따라서 짝수번에 1 넣은 거 1이랑 홀수번에 마이너스 1 2인데요. 둘이 다음에 아이고 빗겨 나왔네. 짝수번이었을 때는 0 될 수 있었을 텐데 짝수번에 홀수번 더해오니까 1 더하기 3이었죠. 아니 잠깐만, 틀렸다. 기억부터 틀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무슨 짓을 했길래 기억부터 틀리는 거야? 자, 니은 B는 음수고 A는 양수인데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두 번 때리고 나면은 B보다 항상 크다가 성립하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이소. 요 두 번 하고 나니까 양수는 여전히 양수지. 두 번 하고 나니까 음수는 여전히 음수라. 양수는 여전히 양수인데. 그래. 두 번 하고 나니까 양수는 여전히 양수인데. 두 번 하고 나면 음수는 여전히 음수라. 따라서 FA가 더 클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B가 음수인 거는 상당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요. B가 음수니까 FB는 확정입니다.
b제곱 더하기 1로 맞죠? 이때 f 두 번의 b라는 건요, 네가 반드시 양수이므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즉 마이너스 fb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즉 여전히 확실한 음수입니다. 알겠죠? 또 b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너는 확실한 음수예요. 자, a가 조금 더 불편할 수 있는데 일단 a도 보자. a가 0보다는 커요. fa가 무엇이냐 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입니다. 얘는 잘 봐. 확정을 하면 안 되는 게 1보다 클 때는 여전히 양수긴 해요. 1보다 작으면 음수지만. 따라서 음수 양수를 구분할 때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 알겠지? 뭔 소리냐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첫 번째 a가 0과 1 사이였다면 여전히 fa 또한 0과 1 사이니까 양수죠. 양수니까 f 두 번의 a는 양수니까 뭐에다가 밑에다 집어쳐 넣으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면서 a 즉 양수가 될 수 있긴 해요. 오케이. 음수인 너보다는 큰 거 맞겠네. 그럼 두 번째 a가 1보다 커도 그러한지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a가 1보다 커지면 f 두 번의 합성의 a는 어떻게 되느냐? a가 1보다 컸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음수예요. 너 음수니까 어디에 넣어야 돼? 위에다 넣어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1을 뭐 해야 돼? 제곱하고 1을 더해야 됩니다. 맞죠? fa라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음수이므로 뭐야? 위에다 집어쳐 넣어서 제곱하고 1을 더해야 돼. 니가 되겠죠? 니가 너보다도 반드시 크냐? 예! 그건 맞아요. 어쨌든 간에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대가리 달려있죠? 생각해보세요. 자, 음수가 돼서 여기다 집어쳐 넣으면 1보다 큰 수 나올 거 아니야. 어쨌든 너는 아슬아슬하게 0보다 큰 수가 나오는 거고 다시 너는 뭐야? 1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제곱하게 되면서 어쨌든 1보다도 큰 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1보다도 큰 수가 나오네. 근데 f 두 번의 b는 무조건 음수니까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가 되고 음수고 f 두 번의 a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양수로 나오긴 하죠. 따라서 네가 크다는 건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머 잠깐 잘렸네. 다음은 디귿. F2의 X에 역함수가 존재하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역함수 존재랑 뭐가 같은 말이야? F 두 번 한 함수 X가 1대1 대응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요,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연속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함수가 계속 감소해야 돼요. 그러면 1대1 대응이라 할 수도 있다. 맞지? 할 수도가 아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자, 그래서 fx는 1대1 대응인 거 맞아요. 왜? 계속 감소하니까. fx는 네가 뭘 집어쳐 넣어도 항상 함수값이 뭐가 나올 거야? 점점 더 작아지는 친구가 나올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x1이 x2보다 작은 친구를 넣는다면요, fx1은 감소함수니까 fx2보다 항상 클 겁니다. 맞죠? 항상 그래요. 항상. 자, 다시 fx 무슨 함수? 감소함수니까. 지금 연속인 함수고 fx는 감소함수니까, 감소하고 있으니까 더 큰 x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더 작아졌을 것이다. 됐죠? f는 감소함수니까. 자, 다시 요대로 간다. 동글베이랑 네모를 생각해. 동그란 값과 네모라는 값은 동글베이가 더 커요. 그럼 fx1 즉 f 동그라미는 fx2 뭐가? fx2 f 네모랑 누가 더 클까? 헤이 감소함수야. 동그라미가 더 크면 함수값은 동그라미가 더 작아야 되죠. 따라서 두 번 합성한 함수에서는 저런 관계가 만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이란 걸 해볼까?
시작은 달콤하게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x1과 x2가 작았죠. x1이 x2보다 작았죠. 그래 결론적으로 뭐가 나왔어? 이거 뭐야? f 두 번 합성한 함수에 x1 집어넣은 거고 f 두 번 합성한 함수에 x2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작다며. 그러니까 뭐야? f 두 번 x는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만족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fx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이므로 미안해. f 두 번의 x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이므로 뭐 할 거다? 1대1 대응일 거다.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고요. 몇몇 값을 색상해도 되고 대충 찍어가.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었잖아. 합성해도 1대1 대응이겠죠. 여러분 원래 1대1 대응인 함수를 합성해도 1대1 대응입니다. 알겠죠? 1대1 대응인 친구를 합성하면 그래도 그거 1대1 대응이야. 하나밖에 없어요. x1이 갔다가 저기 가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 같은 함수 내지는 f랑 g를 합성하는데 f도 1대1 대응이고 g도 1대1 대응이야. 합성하면 일반적으로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4번은 그냥 가볍게 뭐야 1대1 대응을 두 번 합성했네? 뭐 1대1 대응이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도 일단은 오케이. 러프하게 생각하면 그 정도로도 충분은 하다는 겁니다. 자, 뒤에 걸 좀 빨리 하고 싶었는데요. 5문제 정도 남았는데 잠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게 막 지쳐 보이는 얼굴이네.